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장관 후임에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인사검증 절차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교체가 되게 된다면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의 후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임종석 국정원장 또는 안보실장 체제가 갖춰지게 된다면 이 나라의 안보, 통일, 정보, 심장부가 전대협에 의해서 완전 장악이 되게 됩니다. 서훈은 정통적인 물론 이제 친북 좌파지만 정통적인 국정원 출신의 관료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사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초기서부터 청와대의 전대협 출신 멤버들이 깊숙이 침투를 해서 요직을 장악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통일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이런 데를 대놓고 맡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전대협 1기서부터 4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전대협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에 탄생을 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 학생회장들의 모임이죠. 제1기 의장 고려대학교 국문과 출신 충청북도 충주 출신의 이인영 제1기 의장입니다. 직전까지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았고 이번에 통일장관에 내정이 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되면 북한의 장금철 통일전선부장과 이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의 남측 멤버가 됩니다. 자, 이인영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제1기 전대협 의장을 할 때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입니다만은 징역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자, 제2기 의장 오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하다가 지난 20대 총선에 낙선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코레일 이사장을 맡았는데 잇따른 강릉의 이제 KTX 탈선이라든가 이런 이 대규모의 열차 사건에 책임을 지고 코레일 사장을 물러났습니다. 오영식도 역시 고려대학교 출신입니다. 제3기 의장이 임종석입니다. 자, 임종석은 널리 알려진 임수경 미립북 사건. 자, 이걸로 인해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이 돼서 3년 반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그래서 역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인영 통일장관, 임종석 안보실장 또는 국정원장이 된다면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안보통일 정보 분야의 요직을 꿰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임종석은 특히 국회의원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국회의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2005년서부터인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본인이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자, 이 재단은 북한의 저작권료를 남한의 예를 들면 방송사라든가 또는 출판사 이런 데서 받아서 북한에 송금을 해주는 대리 역할을 하는 이런 재단이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라든가 또는 노동신문 각종 이런 북한의 저작물을 남한의 방송이나 출판사에서 사용하면 저작권을 대신 걷어서 약 12년간 한 23억 원 정도 매년 한 2억 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보내줬습니다. 저작권료를 국가와 국가 간에 받는 것은 스위스 베른 협약에 따라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은 한국의 자료에 대해서 일체의 저작권료를 남한 측에 주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는 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는 이사장을 물러났습니다만 다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나서는 이 경문협의라고 하는 이 재단의 이사장을 다시 맡았습니다. 현재 경문협 재단 이사장입니다. 북한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챙겨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국정원장이 된다면, 자, 그리고 임종석의 어머니 김정숙, 이석기 석방운동에 열심히 이 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석방운동에 열심히 뛰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반도에는 문제의 김정숙 3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김정일의 어머니,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임정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인 김정숙. 만약에 임정석이 국정원장이 된다면 국정원이 치밀한 어떤 이 포획 작전을 통해서 뭐 녹취도 하고 해서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를 했던 이 RO의 책임자 이석기, 국정원이 대간첩 활동을 해서 체포를 했던 내란 선동 혐의자 이석기를 국정원장의 어머니가 석방운동을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나라가 물구나무 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4기 의장 송갑석. 송갑석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지금 또 이번에 다시 또 당선이 돼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송갑석은 지난번 국회 때 한국전쟁, 6.25 전쟁 때 납북됐던 사람들, 납북자들의 이름을 실종자로 바꾸자. 누가 이런 뭔지 남북관계에 뭐 이런 것을 위한 것이었죠.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꾸자라는 법안을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거센 비판을 받았었죠. 송갑석 제4기 의장. 전대협은 6기 의장까지 하고 그리고 한 총련으로 이름을 바꿔서 넘기게 됩니다. 자, 이들뿐만 아닙니다. 의장을 맡았던 사람뿐만 아닙니다. 전대협의 간부 출신 한병도는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한병도는 문재인 대통령 정무수석을 맡았다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 사건에 청와대 측의 주역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한병도. 백원우도 역시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맡았다가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의 정말 핵심 인사로 기소가 역시 되어 있죠. 백원우. 신동호야말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대통령 연설문 비서관. 문재인의 각종 8.15, 5.18, 4.3 그리고 이 현충일, 3.1절 이런 문재인의 이 연설이 나올 때마다 이 공산주의자 색채가 드러나는 이상한 친북, 좌파 이런 연설문의 작성 주역이 신동호입니다. 신동호는 시인 출신이고 전대협의 문화국장을 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올 것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더욱더 물론 전대협이 이 정권의 심장부에 침투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제는 완전히 대놓고 북한에 관련해서 외교 교섭과 북한에 관한 완전 정보 이 정보 수집 또는 북한에 대한 감시, 탈북자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관할을 하게 되는 국정원장 자리까지 전대협 출신이 꿰차게 될지 모릅니다. 올 것이 왔다.
국회 장악, 좌파 일당 독재, 무슨 뭐 윤석열에 대한 압력, 뭐, 자, 이제는 가장 노골적으로 이 나라의 심장부가 학생운동권의 벌건 구호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구국의 강철대요. 문재인 좌파 정권의 강철대요. 전대요. 감사합니다.